의사도 못 고친 30년 묵은 무좀, 2주 만에 뿌리 뽑은 기적의 비법. 58년 개띠가 인생 걸고 알려드립니다. 혹시 밤마다 발이 근질근질해서 잠 설치신 적 있으세요? 아니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해버린 발톱 때문에 어디 가서 양말 벗기가 참 민망하고 꺼려졌던 적은 없으신가요? 저도 그랬습니다.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고 연고를 발라도 그저 그때뿐. 돌아서면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지긋지긋한 무좀 때문에 30년을 고생했습니다. 이젠 반쯤 포기하고 살았죠. 그런데 그런 제가 돈 거의 안 들이고 2주 만에 이 무좀을 뿌리 뽑았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 딱 10분만 들어보세요.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시면 어쩌면 평생 가려움과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.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이 지독한 곰팡이균을 옮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. 제가 30년 고생 끝에 직접 효과를 본 기적 같은 비법을 오늘 속 시원하게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서러운 30년 무좀 인생을 청산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58년 개띠 인생입니다. 제가 이 무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. 안 해본 게 없습니다.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비싼 연고도 발라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. 도대체 이놈의 무좀, 정체가 뭐고 왜 이렇게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는지 말입니다.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하도 고생을 하다 보니 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. 무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. 아주 쉽게 말하면 발에 곰팡이가 핀 것입니다. 우리 집 화장실 구석이나 축축한 지하실 벽에 까맣게 피어나는 곰팡이 있죠? 그거랑 똑같은 녀석들이 우리 발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. 이 곰팡이들은 우리 피부의 맨 바깥에 있는 각질을 아주 좋아해요. 그걸 밥처럼 먹고 쑥쑥 자라나는 거죠. 그래서 각질이 많은 발바닥이나 발톱에 특히나 잘 생기는 겁니다. 이 녀석들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어찌나 끈질긴지 없애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. 특히 발톱 무좀은 딱딱한 발톱 깊숙한 곳까지 곰팡이가 뿌리를 내려서 더 치료하기가 까다롭죠. 저도 발톱까지 번져서 정말 고생이 심했습니다. 궁금하지 않으세요? 손톱은 멀쩡한데 왜 발에만 이렇게 무좀이 생겨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이에요. 제가 알아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. 우리 발은 하루 종일 신발하고 양말 속에 꽉 갇혀 있지 않습니까?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그곳은 곰팡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천국인 셈이죠. 온도도 따뜻하고 땀 때문에 축축해서 꼭 여름날 동남아 정글 같은 환경이 발에서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겁니다. 게다가 발톱이 참 더디게 자라더라고요. 손톱은 쑥쑥 자라서 금방 깎아내면 되는데 발톱은 자라는 속도가 손톱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. 그러니 한번 곰팡이가 침투하면 건강한 새 발톱이 완전히 자라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. 더 심각한 건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.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. 무좀이 감기처럼 쉽게 옮는다는 걸요. 수건 한 장, 슬리퍼 하나, 욕실 발매트 하나만 같이 써도 온 가족에게 퍼질 수 있더라고요. 특히 우리 아이들, 면역력이 약한 손주들한테 옮겨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더 악착같이 이 무좀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. 자,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. 제가 30년 무좀 인생을 청산하게 해준 기적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소금입니다. 제가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안 되던 차에 우연히 TV에서 제주도 해녀들 이야기를 봤습니다. 평생을 짠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사시는 그분들은 무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. 아, 이거다 싶었죠. 제가 직접 해서 효과를 본 소금물 조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. 따뜻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대야와 굵은 소금 2숟가락만 있으면 됩니다. 먼저 대야의 발목이 푹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세요. 온도는 약 40도 정도가 좋은데 팔꿈치를 물에 살짝 넣어 봤을 때
아, 따뜻하고 좋다 싶은 느낌이 들면 딱 맞습니다. 그 물에 준비한 굵은 소금 2숟가락을 넣고 잘 녹여주시고요. 그런 다음 깨끗하게 씻은 발을 10분 정도 담가주시면 됩니다.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부지런히 움직여주시면 소금물이 발가락 사이사이로 잘 스며들어서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. 10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발을 헹궈내세요.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수건과 드라이기의 찬 바람을 이용해서 물기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보송보송하게 말려주셔야 합니다. 소금물로 효과를 보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더 찾아보다가 또 하나의 대박 비법을 알아냈습니다. 바로 빵 만들 때 쓰는 하얀 가루, 베이킹소다입니다. 베이킹소다 조교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따뜻한 물 약 2리터에 베이킹소다 3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준비해주세요. 물을 만져보면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정상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물에 깨끗하게 씻은 발을 15분 정도 푹 담가주시면 됩니다. 베이킹소다는 소금과 달리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족욕을 하시는 동안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베이킹소다 물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닿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족욕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물기 없이 완벽하게 건조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. 제 얘기를 듣고 택시 운전을 하는 제 친구도 이 방법을 따라 했는데 평생을 달고 살던 발 냄새랑 무좀이 싹 나았다고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.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. 발가락 사이에 진물이 나거나 피나 고름이 보일 때, 발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것 같을 때, 혹시 당뇨나 혈관 쪽으로 지병이 있으신 경우, 이럴 때는 자가치료보다는 꼭 피부과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. 제가 병원 다닐 때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바로는 요즘에는 실비보험이 되는 좋은 치료도 많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무좀은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. 저처럼 30년 묵은 무좀도 나을 수 있습니다. 둘째, 우리 집에 있는 소금과 베이킹소다로 꾸준히 적용만 잘해주셔도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셋째,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. 저도 30년 동안 발 때문에 정말 위축되고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.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. 저녁에 편안하게 TV 보실 때 10분만 시간을 내서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가보는 겁니다.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그 지긋지긋한 무좀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 친구들과 뜨끈한 온천 여행 가는 것도, 사랑하는 손주들 손잡고 물놀이 가는 것도 이제는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건강한 발이 곧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니까요.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큰 희망과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발 관리와 함께하면서 전신 건강까지 좋아진 또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.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